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터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저번에 템플 기사단과 금융 조직 기사단에서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13일 날 금요일 밤에 그 138명을 잡아다가 재산을 몰수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13일 밤 금요일로 이제 우리가 금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훗날 영국과의 이제 100년 전쟁 중에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쟁이 궁지에 몰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얘기는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과 영국의 금융 전쟁입니다. 아마 이게 11부작이니까 가장 오늘이 재밌는 날일 겁니다, 아마. 이 3부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또 영국이 금융전쟁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프랑스의 3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프랑스 필리프 2세가 국왕에게 세금을 주는 도시는 자치권을 부여해 줬어요. 그 당시. 그래서 특허장을 발급해 주었고 도시 자치를 장려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배경 뒤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국의 플랜테저넷 왕실이 존재합니다. 가장 프랑스 내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귀족 가문이죠. 이 플랜테저넷 가문이 나중에 이제 훗날 이제 튜더 왕조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 장미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 하고, 어쨌든 영국에 맞서는 프랑스 왕은 그에 비해서 자금이나 병력이나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게 이제 12세기 영국이 대무역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양모나 농산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동시에 은을 수입해서 무역 숙지 흑자가 이제 늘어나요. 코딱지만한 영국이 조금씩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국가의 부는 화폐 소비량으로 이제 판가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외환을 좋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평하게 분배, 아니면 창의적인 분야의 투자, 신사업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필요한 복지 비용 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은 거기다 안 하고 그냥 화폐가 특권층에 집중되는 것이에요. 이게 소수에 몰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통합 팽창으로 자산 가치가 역시 폭락돼요. 우리가 전쟁할 때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가치가 폭락하듯이 이 돈도 어느 소수에 너무 몰리면은 팽창으로 또 역시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해요. 이 두 가지 이제 부의 불균형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화폐가 유입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민을 가거나 이제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제 통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후진국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영국은 나쁜 점을 그 당시에 선택을 해서 1200년쯤에 영국 사상의 최초의 인플레를 겪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최초의 인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 프랑스도 도시가 성장하고 대신 이제 프랑스가 그때 노려서 이제 수공업 분야에서 영국을 추월합니다. 영국이 인플레에 빠졌을 때 또 무역과 생산 방식도 전문화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영국이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1202년에 영국 존 왕이 프랑스의 브레타뉴 공을 살해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이것을 계기로 토지를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 존 왕이 프랑스를 공격을 해요. 1214년에. 근데 져요. 여기서 패배하고, 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국내 병역 면제세를 16배를 매기고 세습세도 100배나 올려가지고 오히려 존 왕은 축출됩니다. 왜? 귀족들이 그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 결국은 반발을 사가지고 존 왕은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마그나 카르타 서약. 즉 왕권은 크게 제약되고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명문화시키고, 그리고 영국 의회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휘그니 당이니 토리모 당이니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자, 어쨌든 반면 프랑스는 루이 9세 때 백성의 지지를 거꾸로 얻어요. 그래서 얘네는 왕권이 강화되고, 왜냐면 이겼으니까 존왕한테 이기고 이제 영주 세력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프랑스는 삼부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삼부회가 뭐냐면 시민, 귀족, 성직자, 이게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116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먼저 있고, 이건 TV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고 116년 전쟁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으로 이제 중앙집권 정치도 일부 무산이 되죠. 뭐 그건 나중에 또 뒷부분에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100년 금년 전쟁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100년 금년 전쟁이 맞다. 자, 내용은 뭐냐? 프랑스는 플랑도르 지역의 상해의 특권을 뺏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과 116년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크레시 전투인데 이게 영국이 승리를 해요. 이게 장병을 고용할 만한 돈이 없어서 템플 기사단이 와해로 신형 대부 체제가 무너진 게 이제 프랑스였어요. 프랑스가 장병을 쓸 줄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또 돈이 좀 없어가지고 또 템플 기사단 아까 와해시키고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빌려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때다 해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밀라노와 피렌체 같은 길드 고객, 지금의 북이탈리아 지역의 애들한테 신용을 얻어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프랑스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일부 전법에서 뭐 장병 애들은 화살을 맞아서 죽고 뭐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그 다음 1360년에 브레타니 조약을 맺습니다. 프랑스는 깔레안과 아케텐 지방을 영국에 활해를 해요. 이때 장 2세는 런던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깜빵에 가서 이걸 꺼내와야 되는데 프랑스가 그 꺼내올 돈이 없었어요. 뭐 지금 돈으로 몇 조인가 그래. 아니 어떤 미친 나라가 왕을 구하겠다고 전쟁 비용도 없는 마당에 수조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장 2세를 구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1415년에 헨리 5세가 프랑스 영토를 다시 유린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트로아 조약을 맺습니다. 이 1420년의 일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파주 추세로 계속해서 이깁니다. 이제 프랑스는 이제 희망이 없죠. 근데 운이 이제 따랐는지 참 이게 프랑스가 마지막에 운이 좋아요. 이게 샤를 6세쯤 돼서 헨리 5세에게 왕위를 양도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요. 그 다음에 헨리 6세는 좋다고 프랑스 왕위를 계승했다가 잠시 방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잔다르크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를레앙으로 쳐들어가서 샤르 7세를 옹립을 하죠. 근데 이거를 잔다르크 전설이라고 하지 실제로 잔다르크라는 여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자크 퀘르라는 지금의 재벌그룹 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돈이 많았던 신흥 귀족이었는데 1438년에 프랑스의 재정대신으로 임명이 돼서 1450년까지 노르망디 재정복지전까지 돈을 조달해줘요. 이 사람이 돈을 끝내주겠다는 건 잘 빌리는지 하여튼 자기 돈을 어떻게 잘 굴렸는지 그 당시에 재정을 10만 페소까지 조달을 해서 일단 프랑스를 살려요. 그때 영국은 양모 독점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또 지키지를 않아요. 이 양모 독점권을 밀라노하고 피렌체 길드 상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약속을 해준 건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신용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급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길드 상인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영국은 전쟁에서 결국은 물러납니다. 그 지금의 프랑스 중부지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결국은 80일 동안 90일인가 80일 동안 싸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물러납니다. 이게 왜 그 피렌체하고 그 밀라노 같은 그런 죽여가지고 길드 상인들을 그 신뢰를 잃어가지고 이제 영국은
이제 흐지부지 이제 백년 전쟁에서, 즉 금년 전쟁에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자크 캐럴하는 이 신흥 귀족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 재정 재신을 이제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이 영국 왕하고 프랑스 왕도 다 나쁜 새끼들이죠. 결국 약속을 안 지킵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이기면 그만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금융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흐지부지. 웃기죠?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금융 전쟁. 그다음 그때 당시 또 이제 신대륙이 이제 그 이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하고 그 탐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8년 동안 프랑스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왕실한테 구애를 하고 돈도 뜯어내고 막 그래요. 심지어 스페인 그때 당시 여왕은 이제 중국 황제한테 보낼 친서까지도 준비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지금의 아메리카를 가게 된 거죠. 물론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먼저 신대륙을 발견해 인정받아서 지금의 아메리카라가 된 거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를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이 인디아라고 불렀으니까요. 어쨌든 이것을 금융사에서는 제1대 서유럽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격혁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즉 이게 이제 신대륙 발견 이후에 아메리카의 은이 널리 유입되고 가격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통화는 팽창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대항해 시대의 가격혁명으로 노마 멸망 이후로 1000년 만에 물가 상승이 유례를 해요. 다시 즉 고금을 통해서 통화 팽창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양극화가 생깁니다. 아마 스페인이 양극화가 이제 이것도 최초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스페인이 보유한 금화가 전 세계 83%예요. 어마어마하죠. 대항해 시대 때 전 세계 금화를 83%를 가져와가지고 돈의 가치가 왜 이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역시 얘네들 나쁜 걸 선택해가지고 한쪽에 다 가져버려요 귀족들이. 그래서 돈의 가치가 다시 팽창해서 하락하죠. 그래서 기존 영주나 수공업자들은 이제 토지 임대 위약금이나 생활비를 감당을 못해서 망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망하면 귀족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또 이러면서 또 생기는 게 구매력 상승 일부 그런 것도 있어서 도매상하고 무역상이나 이제 금융상인들이 다시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급부상에서 돈 번 스페인의 푸거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푸거 가문이 망하면서 스페인이 6번이나 부도를 냅니다. 스페인 국가가 망하기 전에 이 푸거 가문의 부가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의 푸거 가문의 쇠락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얘기를 해드린다면 무역 발달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국가예요. 그래서 스페인 왕실 독점에서 상인 독점으로 바뀌어서 부가 이게 왕가보다 푸거 가문이 더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세계 패권 전쟁에서 이제 피하게 될 때 이제 광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왕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독점 대출권을 받아가지고 최고 채권자를 명성을 날려요. 그러면서 또 일부는 은하가 거의 해외로 유출되기도 하고 또 푸거 가문이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인출 사태가 벌어져서 또 개인적으로 파산 신청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파산 신청 몇 번으로 스페인이 6번이나 파산 선고를 당하죠. 그래서 국가가 쇠락의 길을 빨리 걷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80년간 기초통화 역할을 하다가 금방 몰락을 해요. 어쨌든 1580년에 영국은 스페인 상선을 약탈하고 스페인 제장이 바닥났다는 헛소문을 먼저 퍼뜨려요. 그러면 금융인들이나 투자자들은 이게 또 이제 불안의 심리가 가중이 돼서 이에 이탈리아 도시은행들은 스페인 왕실 친연 대출을 중단하고 어떻게 되죠? 그럼 푸거 가문하고 거래를 끊겠죠. 그리고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경제 공황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급기야 이제 1588년 여러분이 아는 영국과 스페인이 무적 함대 전쟁이 발발하죠.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 왕실의 차용증을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한 번에 환급을 요구합니다. 이때문에 출정 함대가 스페인이 3분의 1이나 줄여요. 돈이 없으니까 푸거 가문이 몰락해가지고 전쟁은 해야 되고 저 버르장말이 없는 엘리자베스를 고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함대가 3번지 1이나 허겁지겁 파견하게 되죠. 또 군함도 완벽하게 재정비도 안 했고, 또 이때 또 재수없는 게 또 스페인의 명장이 또 죽죠. 그 노장이 죽음으로써 준비가 안 된 젊은 놈을 앉혀가지고 이제 급파하게 된 게 또 문제고, 또 네덜란드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 군이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어쨌든 영국의 작전은 쇠사슬로 여기게 해서 엮어서 속도가 느려진 틈을 타서 소형 범선에 인화성 물질을 채운 뒤에 돌진을 시켜요. 지금의 말하면 적벽대전식으로 승리해서 도보해협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스페인 상선은 계속 당하는 거죠. 여기서 1차 전쟁에서 져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이제 지금의 스코틀랜드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도망가는 도중에 또 기습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무너지게 되죠. 뭐 어쨌든 나중에 전쟁을 몇 번 더 하지만 어쨌든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너무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중해 도시에 있는 이 푸거 가문의 돈이 이제 인출 사태가 벌어져서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둘씩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푸거 가문이 갖고 있는 모든 자회사들이 연쇄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스페인 국가의 종말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래서 결국 스페인은 은의 양이 더 빨리 고갈되고 금이 많이 유출돼서 결국 네덜란드도 독립하고 스페인은 패권 싸움에서 이제 완전히 밀려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한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 아니 영국과 프랑스, 또 스페인과 영국의 금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동인도 회사 탄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경제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